아 그래 너도 때가 됐으니 떠나야 되겠구나. 아 내가 너한테 다음 스테이지를 제대로 제시를 못한 것 같네. 나간다고 해서 배신자. 앞으로 다시는 그 을지로 생각하지 마.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. 내가 그냥 돈 벌어 먹으려고 아무 회사나 취직했다. 그러면 9to6를 하는 거죠. 또 그렇게 사는 삶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. 근데 내가 애써서 정말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잘 키워놨는데 경쟁사로 간다든지 아니면 본인 사업하겠다 나가면은 저는 약간 좀 배신감도 좀 들고 좀 속도 많이 상할 것 같아요. 뭐 좀 허탈감도 좀 들고. 대표님은 그러진 않으세요? 그러니까 수천 명을 가리키고 같이 일하고 내보내고 막 이런 걸 반복을 하다 보면요. 제 예전에 저의 위에 계셨던 사장님의 마음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거죠. 좀 둔감해져요. 뭐가 둔감해지냐면 아 그래 너도 때가 됐으니 떠나야 되겠구나. 아 내가 너한테 다음 스테이지를 제대로 제시를 못한 것 같네. 뭐 관계가 여기까지다. 지금까지 우리 좋았으니까 굿바이. 딱 이런 거고요. 실제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거를 뭐 솔직히 수백 번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냥 연이 다 했는데 뭐 앞으로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그렇게 나갔는데 한 1년 있다 나타나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. 다시 사장님이랑 일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일도 많아요. 그래서 나간다고 해서 배신자. 앞으로 다시는 그 을지로 생각하지 마.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서 거기서도 잘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나는 좀 아쉬우니까 뭐 일해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니까 다시 오세요. 그래서 저희 본사 같은 경우에는 뭐 4번 입사한 사람도 있어요. 그래요? 그래서 뭐 그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아 내가 다음 놀이터를 너에게 제공하지 못했구나. 너의 그릇이 나의 그릇보다 큰가 보다. 잘 가라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그냥 세상 살이려니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속편해요. 내 딸을 잘 키워놨는데 이제 시집 가는구나. 이렇게 생각해야지. 네가 아빠를 두고 지금 다른 남자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 비유를 또 드니까 속상해서 못 살아요. 그러면 대표님께서 50평 이제 중개하지 말고 뭐 이제 500평, 5,000평, 뭐 10,000평 이런 거 해라 했을 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뭐 그래도 작잖아요. 또 이제 그런 또 대형 오피스를 거래하는 회사들이 복수의 회사들이 있겠지만 또 잘하는 회사 또 뭐 3-4개가 대부분 또 시장을 갖고 있을 거고 그럼 진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 건너면은 뭐 다 아는 사이고 또 건물주나 뭐 임차인도 다 건너면 다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평판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느끼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좀 어떠세요? 이 평판 관리라는 게 사실 뭐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분들은 뭐 한번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? 뭐 이게 뭐 그렇게 내가 한번 잘못한 게 뭐 그게 나중에 엄청나게 뭐 큰 부메랑이 와서 되겠어?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세상이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SNS를 하고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부동산 회사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객이 오면요 저도 이제 누군가 건물 팔아달라고 해서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. 이제 속으로는 뭘 보고 연락했지? 무슨 뭐 제가 신문 광고를 낸 것도 아닌데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뭐 예전에 저희가 뭐 뵀었나요? 뭐 이러면 아니요 그 인스타그램 봤는데 뭐 이런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. 제가 반대로 이러이러한 부동산 회사인데 연락드리고 한번 찾아뵐 것 같다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저의 연락을 받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만나러 가잖아요. 만나러 가면 그분이 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왜냐면 아 그래 이 회사가 검색을 해보면 뜨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했고 전화통화 이후에 보통 카톡이나 문자로 제 명함도 보내드리면 제 이름을 검색을 해봐요. 스마트폰이면 검색해보면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했다. 거기에 쫙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페이스북도 들어가 보고 그 글 몇 개 보면 정신병자인지 제대로 된 부동산인지 이런 것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러면 평판관리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신입이 된 경력이든 자기가 어떤 전문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한다. 요즘 평판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기업들 간에 이직하면 전 인사팀장한테 이번 인사팀장이 해서 뭐 이 사람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는 평판도 있겠지만 매사에 평상시에 돌아다니는 나의 행동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. 저는 행동거지를 그렇게 조심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.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뭔가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날것이라고 하더라도 전 적극적으로 밖에다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일반 영업사원의 입장에서 평판관리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일을
하고 있는 사람이구나. 이 사람이 그래도 직업관이라는 거를 갖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구나.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 포스팅에서 느껴지네. 아, 이 사람이 대학원에 가서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지 돈 들여서 공부한 그것이 나의 부동산 거래에 녹아오겠구나. 이런 마음을 먹게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특히 이제 뭐 제가 그걸 누굴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단짠단짠을 인스타그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에 부동산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개인 사생활도 막 녹아 있잖아요. 저처럼 인스타그램을 6개를 하시던가. 저 이제 다 다른 걸로 작가의 채널, 부동산의 채널 다 따로 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뭐 속초 탐험가 채널도 따로 있고. 근데 부동산 채널에 들어와서 네이버 타고 들어왔는데 거기 딱 들어오면 저는 그 부동산 채널에 저는 이렇게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이걸 보여주게 저는 해놨단 말이에요. 가족들이랑 가서 여기 탕수육 너무 맛있어. 이걸 거기에 저는 안 올려요. 근데 이제 가끔 가다 그런 걸 아주 세심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은 태국 푸켓에 가서 헐벗은 비키니 사진과 건물 투어하는 사진이 결합돼서 막 돼 있는 그 인스타그램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어떤 그런 평판 관리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. 왜냐면 전문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내 인스타그램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냐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을 자기가 밖에 보이는 부분에다가 좀 안 하는 게 좋다. 야, 인스타그램 6개 나오세요? 네. 와.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의 평판 관리는 내가 남들한테 뭔가 피해 안 주고 나쁜 행동 안 하고 나쁜 말 안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거에 그쳤다면은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뭘 보여주고 뭘 감춰야 될지 이것을 잘 하는 게 평판 관리가 되겠네요. 감출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.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포장을 잘하는 거죠. 특히 이제 저희 업에 이런 거 있어요. 500억짜리 빌딩이 매물로 나왔습니다.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, 그 역삼동에 그 건물 하나 그 500개짜리 500개짜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럼 저희 업에서는 그 500개짜리가 500억을 표시한다는 걸 저희는 다 알아듣긴 하지만 그냥 너무 껄렁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 첫 직장의 회장님도 단어를 딱 선택을 할 때 고급지고 품위 있는 단어를 쓰라고 했어요. 왜냐면 제가 뭐 회장님 저 이래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고객이 이거 조금만 더 잘하면 이거 넘어올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어렸을 때 했는데 뭐가 넘어오고 뭘 작업하냐는 거예요. 그냥 지금 진행하는 고객을 잘 설득하고 있어서 이게 협상이 좀 더 잘 되면 계약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거 지금 작업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넘어올 것 같다고 이게 똑같은 결과물인데 다른 표현이잖아요. 근데 그걸 좀 저급한 표현을 쓰면 나도 저급해 보이고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이 날 것으로 나왔을 때 나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거죠. 그런 말씀 드릴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업계에서 많이 욕먹어요.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하셔서. 작작해라. 뭐 니만 일하냐. 아니 뭐 근데 제가 대표님 이제 얘기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 상위권의 그 사람들 그분들께서는 되게 일반적인 얘기고 뭐 그거 뭐 대단한 얘기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있냐 이런 느낌인가요? 맞아요. 네. 저희 회사 1등 하는 사람이나 다른 회사 1등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네.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. 네.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. 지겨워. 이미 다 아는 얘기. 네, 아니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체화가 됐으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 하거나 이제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일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바꿔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또 그 기준이 애초에 잘못 잡히면 바꾸기가 힘들잖아요. 네. 그 책에서 놀랐던 게 중국에서 996 운동이라는 게 있대요. 아세요? 무슨 얘기냐면은 그 중국의 이제 중국판 실리콘밸리 뭐 이런 데서 나온 얘기인데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을 일한대요. 네네. 그거 보고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 양적인 차원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. 그게 단순하게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할 거 있어?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1년, 3년, 5년, 10년이 쌓이면은 걷잡을 수 없는 큰 차이로 또 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대표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 꼰대라든지 이런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막 사회생활하고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뭐 너가 성공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다면은 이런 마인드와 이런 일의 기준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들으면 되지 않을까. 아니 대표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단어 하나가 딱 떠올라요. 네. 그 노동법이라고. 이게 네. 기업이 어떤 직원을 뽑아가지고 법을 어겨가면서 뼈를 갈아라 이렇게 얘기하면
전 그거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도 이거는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인데요. 하나는 부동산업이라든지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규직 형태의 어떤 회사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이에요. 그러면 그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회사라는 틀 안에서 뭔가를 배우기 때문에 저는 6개월 정도 자는 시간 말고 무조건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뭔가 익숙해졌을 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회사가 터치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노동법이 적용되는 회사원들의 신입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9 to 6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어길 필요는 없지만 6시 이후에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기초는 이제 깔려 있어야 돼요. 어떤 거냐면 내가 그냥 돈 벌어 먹으려고 아무 회사나 취직했다. 그러면 9 to 6를 하면 되죠. 또 그렇게 사는 삶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. 근데 나는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은 사람이야. 나중에 그 일로 전문가가 될 거야. 근데 경력이 없는데 전공은 그걸 했으니 맞추다 보니까 그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. 그러면 그 회사의 윗사람이나 그 회사의 사장이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. 그러면 9 to 6를 하면 안 돼요. 회사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다녔던 모 대기업도 5시 반 되면 컴퓨터 꺼져요. 저희 본사도 승인받아야 5시 반 이후에 일할 수 있어요. 법이 있으니까 법을 다 지킨단 말이에요. 그쵸. 근데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윗사람한테 나는 좀 일을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8시까지 일하게 보안 해제를 해달라. 그러면 뭐 일하고. 근데 그 일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. 낮에 못한 일을 마저 하는 야근일 수도 있겠지만 야근으로 생각하느냐 공부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. 그럼 내가 좀 더 빨리 저 부장의 자리까지 가고 사장의 자리까지 가려면 40살에 퇴사해가지고 내가 회사를 차려서 지금 회사의 경쟁사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뭐 집에 퇴근해서 집 앞에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합니다. 그게 들여다보면 회사 일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자기 미래를 위한 공부인데 때마침 하는 공부가 자기 회사 일이죠.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 회사를 지금 회사에서 배울 수 있다. 그쵸. 그냥 따로 공부를 안 하고 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 그냥 인큐베이팅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9 to 9 해도 안 억울하죠.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뭐 과거에 뭐 많은 기업들이 너무 이제 근로자분들을 너무 이제 억압하고 막 강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법을 통해 이제 보호하는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싶기도 해요.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. 맞아요. 컴퓨터를 이제 자동으로 꺼지고 못하게 하니까.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얘가 자발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법을 어긴 게 되어버리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그 업무 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력 있게 일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뭐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진짜 뭐 단군 일에 가장 뭐 성공하기 부자 되기 쉬운 세상이라고. 그러니까 이런 사회 제도적으로 어쨌거나 이 틀이 어쨌거나 딱 맞춰지니까 그 이상 일하는 사람이 더 적어지는 거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게 아닌가.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. 저는.